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큰 이슈가 없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또 AI 성장의 수혜주들 많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전력 설비주들이나 반도체주들의 강세 지속이 됐고요. 특히나 오늘은 또 LG전자가 새롭게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이나 화장품주들 역시나 좋은 흐름 보이면서 재료는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시장이 조신한 가운데 속에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뭐랄까요,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어요. 특히 주목할 것은 아침에 미 증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저께 급등했던 데 따른 매도 물량이 나올 거야.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호가들을 다 밑에다가 깔아놓는 그러면서 아침에는 마이너스로 출발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 물량들을 외국인 기관들이 또는 개인들도 서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나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웬만한 종목들은 다 꼬리를 달아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조신하게 잘 마감이 된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략주 점검 오늘도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저희가 최근에도 소장님께서 더 들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익률이 무려 513%,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유는 9차 목표가 17만 원에 이제 바짝 다가섰기 때문에 그동안 이 종목을 작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간중간마다 리뷰를 해드리면서도 뭐 여러분들 이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흔들릴 때마다 계속 홀딩 내지는 신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직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해 갔으면 이러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향후 17만 원이면 끝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익률에만 집중을 하실 게 아니라 또 주가를 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전략 오늘 또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종목은 화장품주 VT입니다. 또 오늘 화장품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VT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만 원 선을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VT는 제가 지난 주말부터 사용해 보셨나요? 바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종목을 좀 제대로 추천해 드리려면 나도 뭐 해야 되지 않는 거면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VT에 대해서는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고점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또 눌림목을 이용한 저가 매수 오늘 새로운 또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목표가에는 아직은 못 미쳤지만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한미반도체와 VT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또 섹터 내에서 주목받는 한 종목씩 저희가 점검 도와드릴 거니까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또 이제 오늘 또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어떤 이슈들, 어떤 포인트들 점검해 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실전 투자 매수 기법 강의 통해서 또 공략주들에 대한 노하우 분석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해보면서 현재 장 마감 후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내일 시장에서 준비를 해보면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매직솔루션 이용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함께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자면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시장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약보합권 0.01% 정도 아주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는 2,722포인트 이선이라서 어제와 거의 비슷하게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0.36% 상승을 하면서 851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폭의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한 점도 긍정적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함께 들어오면서 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분석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오늘 조금 쉬는 거고 어제 상승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은 오늘 또 기습적인 급반등들이 연출이 되면서 종목들이 음과 양이 또 하루 사이에 또 바뀌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수 포인트 상으로 바로 우리가 지난주 2,700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탈이 됐었잖아요. 2,687포인트가 종가상으로 연출이 됐다가 어제 이제 회복을 해주었고 오늘 다시 또 2,72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또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840도 위태로웠던 상황 속에서 오늘 850을 다시 회복해 주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오늘 의미 있는 모습이었고 외국인 기관 뭐 개인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매매 주체들은 조금은 숨고르게 하는 눈치 보는 듯한 그리고 철저하게 공격적인 뭐 매도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하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높아지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 전략 그리고 위쪽으로는 2,750 이상에서는 계속 저항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870 이상을 넘어가면은 또 부담스럽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하시면서 밀리면 저가 매수 그리고 슈팅이 나오면 일부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박스권의 대응 전략이다.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저께 사실은 삼성전자의 그러한 그 급반등세 속에서 움직여준 IT 소부장 쪽도 있었지만 FST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방만 잡아주는 모습이었죠. 마치 그것을 오늘 보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급등의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 주가가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횡보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 이 횡보 조정의 상단을 올라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FST 같은 경우 이 직전에 이제 꼬리 달린 부분들에 대한 38,000원 근처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이제 뭐 3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요 34,000원과 5,000원 라인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되밀릴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 전략들 그리고 38,000원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일부 정리하는 이러한 어떤 박스권의 한 단계 레벨업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또 돈앵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LG전자가 이게 웬일이야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급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말 참 대세가 AI 관련한 종목이다라는 것들이 흐름만 타기만 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바로 LG전자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 칠러라는 부분이 해외에서도 상당히 매출단도 일어나고 하니까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액진 냉각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 온도를 낮추는 이런 열기를 식히는 이런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수혜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뭐 우리가 진짜로 AI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분류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이위 어쨌든 이렇게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이러한 급등이 연출됐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요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제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돌파가 된다라면은 이제부터는 10만 원이 깨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다음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사실 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습니다마는 주가는 힘을 못 썼습니다. 뭐 재료 노출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나 오늘 항공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거래도 수반이 돼주면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LIG 넥스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 하락세에서 좀 벗어나면서 대반등을 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투코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단을 잘 잡아주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 속에서의 방산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계속 기대감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살아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도 우주항공청 개청과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 주었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다행스럽다. 축보를 좀 하루 늦게 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유일 로보틱스는 사실은 뭔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남들 좀 움직임이 없을 때 이렇게 급등락도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죠. 바로 삼자 배정과 관련돼서 SK그룹에서 참여했다라는 거. 제2의 이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 연출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아침부터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통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이 꼭 뉴일 로보틱스가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움직이면 다른 쪽들도 같이 좀 확산이 된단 말이죠. 오늘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로보로보 같은 경우가 움직임도 있었지만은 다른 쪽으로는 더 확산이 안 되고 로보로보도 결국은 직전에 이 꼬리 달린 부근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오늘도 또 꼬리 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같은 섹터 내에서 동반해서 원전을 제외한다라면은 이쪽들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좀 역부족인 그런 어떤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이 방송 마치고 유튜브로 로봇 관련주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로보로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오늘 장중에 급등을 보여주었다라는 것도 나름대로는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도 뭐 자랑 아니 자랑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이 오늘 장중에 내내 흔들렸다가 막판에 돌아서 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어제도 급등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이러한 그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거래가 이렇게 실려 주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국전력 계열사 중에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산업이라든가 한전KPS가 있는데 이 한전산업이 움직여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시총이 작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시총 작은 것들 중에는 서전기전 같은 종목도 시총이 1,000억도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상한가도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마감까지 상한가를 유지해주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됐는데 그만큼 이쪽으로 뭔가 분위기들은 달궈져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뭐 G2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목표가 다시 한번 500원 밀리긴 했지만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점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또 열심히 움직였던 뜨거웠던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 흐름들을 간단하게 짚어보셨는데요. 일단 이 지수 자체가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좀 부지런히 행하시는 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도 상단은 2,750선에서 저항을 좀 받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개별주들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정말 또 급등한 개별주들의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지지 안착 여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밖에도 우주 항공 관련주들, 로봇주,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잘 주목을 해보시면서 개별주들에 대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내일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도 뭐 보도를 통해서 지금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 어떤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뭐 외교가에서는 외교
그 뭐라 그럴까요? 위클리 뭐 주간이다 뭐 이러면서 다음 달 초까지 이런 정상회담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 네. 뭐 우리가 한중일 뭐 4년여 만에 이제 뭐 개최가 되고 정상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우리 주식시장에 한해서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호불리를 떠나서 네.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제 끝났지만요. 거기서 나왔던 몇 가지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라든가 수출 통제 대화체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를 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가 대화를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된다라면은 뭐 한한령의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문화의 수출입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어제 기대감이 있었던 K엔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가 오늘 다 지금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일본하고는 조금 구체적인 어떤 그 산업별 그런 공조 내지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6월 중순에 발족을 해서 개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에너지라든가 뭐 경제 안보, ICT,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상당히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오늘 내일이죠. 바로 한 UAE 아랍에미리트와의 정상회담이 이제 29일 날 있는데요. 오늘 방한을 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국내 방한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작년 1월이었나요? 그때 우리가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고 그 답례로서 답방을 하고 있는 오늘 뭐 여기저기서 바로 뭐 현대차 뭐 또 정의선 회장이라든가 이재용 회장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에너지와 국방 아니겠습니까?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쪽들 또 방산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아무래도 오면은 또 선물 보따리도 갖고 오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6월 4일부터 5일까지 아프리카 다자국 정상회담을 우리 서울에서 한다고 하죠. 아프리카 한 45개국 정상들이 네. 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내용들을 할지 몰라도 일단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아프리카는 또 광물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핵심 광물이라든가 인프라 또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또는 관광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릴레이 뭐 정상회담이다. 뭐 시간을 쪼개서 45분에 만약에 온다면 지도자들을 뭐 티타임을 하고 뭐 만찬하고 뭐 그러겠는데 한번 요 다음 달 초에 이러한 그 아프리카와의 그런 다자국 간의 정상회담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뭐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자원의 그러한 뭐 부분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바로 IT 쪽이라든가 방산 또 KT 컨텐츠, K 컨텐츠와 관련된 이러한 쪽도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모멘텀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음 달 초까지 정상회담 굉장히 다양한 외교적인 이슈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수혜주들 주목을 해보시는 전략 제시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 또 나라들과 함께 움직임이 이어지는 만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 저희가 콕콕 집어드렸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내일 시장 공략지를 오늘 한 종목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힌트 먼저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자꾸만 입에 네. 이 뭐 실수를 좀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뭘 하고 그러면은 뭐
마녀가 심술을 부린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마녀가 매직을 부릴 수 있는 마녀가 그런 매직을.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돼서 네. 여러분들께 오늘은 마녀가 매직을 부릴 만한 그런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힌트. 이 마녀라는 단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또 젊으신 분들은 많이 또 잘 아시는 화장품주. 그렇습니다. 그죠? 뭐 기업명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아. 저는 이걸 할 때 우리 네. 이 관계되는 분들하고 뭐 마녀 사냥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입을 좀 정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요 마녀라는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또 방송 막바지에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인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한미반도체와 VT인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셨겠지만 저희가 작년 6월 방송에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사실 작년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흐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텐버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볼까요? 뭐 진짜 말이 필요 없죠. 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가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IR을 했는데. 여러 얘기들 중에 이제 뭐 당연히 뭐 매출이라든가 그만큼 자신 있을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매출단이라든가 또는 생산 뭐 영업이익 뭐 관련돼서 상당히 높게 올려놓는 그런 전망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와의 문제를 언급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삼성전자와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마지막 그 어떤 흐름에 있어서 바로 TC 본딩과 관련된 제품을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대 회장 때의 얘기입니다. 뭐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미반도체가 사실 승소를 하긴 했죠. 그런 어떤 이제 과거의 이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원이 있긴 합니다만은 새롭게 이제 또 수장도 바뀌었고 또 아들 곽동신 회장도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어떠한 그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는 각과 우리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런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작년에 6월 달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이제 월봉의 모습을 한번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시점이 이 6월 달 요기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 이 과정들 속에서 그 이후에 사실 조정다운 조정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격만 이렇게 좁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좀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옆에로 좀 횡보해 줬다가 이러한 이제 급등의 어떤 신고가를 계속 내는 모습인데 이 월봉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은 오히려 지난번 구간에서 바로 요 15만 2,800원 돌파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난주까지 한 2개월 정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만 거치고 나서 이 새로운 고점을 이번 주에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들을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계속해서 부합이 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대주주의 어떠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뭐 아주 바로바로 신고를 다 해요. 그러한 부분들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 또 지난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공급하겠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그것이 이제 규모는 적습니다만 일종의 초도 물량이죠. 그걸 토대로 해서 테스트해보고 양산도 해보니까 마이크론에서도 이거 좋으니까 상당히 점유율도 뭐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흐름이 된다라면은 조만간에 추가 물량도 발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8차 목표가까지 계속
여러분들 끊임없이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17만 원이면은 뭐 내일도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뭐 22만 원, 26만 원 높이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도까지 SK 하이닉스가 HBM과 관련된 거로 완판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SK 하이닉스가 완판됐다는 얘기는 한미반도체에서 준 것도 다 완판이 됐다는 얘기고 새로운 거를 또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거. 결국 엔비디아를 사기 힘들다면 SK 하이닉스 내지는 한미반도체를 사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꺾이기 전까지는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들은 기대감과 어떠한 그 뭔가 모멘텀을 기다리는 거라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출단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 또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구차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VT인데요. 자, VT도 이제 화장품주 내에서 정말 독보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리들샷 50, 100, 뭐 300, 500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100을 일단 한번 소심해서 써봤는데 따끔따끔하고. 네. 그렇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더 써봐야 되지만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횡보를 좀 해주면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적절한 이격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은 26,000원대에도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뭐 3만 원을 넘어갔죠. 3만 150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3차 목표가가 32,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이 아니에요. 올해 4월 15일 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니까 이제 3차 목표가 돌파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4차 목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VT에 대한 또 간단한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강의에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도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날에도 뉴욕 증시 휴장을 했더라도 이런 날도 미리 함께 들어보셨으면 또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시나요?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삼성전자가 74,000원을 어저께 저점 잡고 돌아서 준 것이 시장을 구원했다. 늪에 빠져 있다가. 그러나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가 쭉쭉빵빵으로 바로 뭐 8만 원을 회복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다. 네. 더 빠지지 않고 74,000원이라는 저점만 확인해 준다라면은 IT 소부장 쪽들의 어떤 움직임이 없었던 것들도 오늘 동반해서 오늘 같은 날은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 종목뿐만이 아니라 바로 가온칩스 같은 이런 베이직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순환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급등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침 시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급등한 종목들은 또 막 쫓아가서 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진정시키고 또 하락하고 있는 것들은 팔고 싶은 상황 속에서 기다렸다가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말씀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고 종목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아침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고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바로 강의 시간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중요한 종목에 대한 노하우들을 배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함께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 드리기 뭐하지만 좀 찌글거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데 갈론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안정이 돼야만 종목들이 더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흔들리면 그 종목의 상승폭이 10% 갈 거 2%, 3%밖에 못 가고 5% 갈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이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또 삼성전자가 안정이 돼주니까 IT 소부장 쪽들이 그리고 새로운 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제 16만 4,500원을 기록했던 한미반도체가 순간적으로 15만 원 초반까지도 밀렸죠. 삼성전자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한 그런 일시적인 수급의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곧바로 다 복원을 시키잖아요. 가장 그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승의 추세들이 살아있는, 아까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습니까? 이런 하락은 일단락되고 이러한 구간에 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빨간 다이아가 나온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빨간 다이아가 같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VT를 먼저 잠깐 위치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VT 같은 경우도 63.9% 오늘 또다시 고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종목을 지난 4월 15일 날 말씀을 드렸고 4월 16일 날 편입이 돼서 오늘 장중 고점 3150원 이렇게 나온 거고요. 3차 목표가 여러분들 3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죠. 그러니까 63.9%, 73.9%, 10%. 10%면 금방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릴 때 위치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 때 방송 화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그냥 언급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러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왜 일정한 박스권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예? 지지와 저항 속에서. 그래 이게 돌파가 됐고 눌림목이 연출되는 이 자리.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흐름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저항의 자리들을 두들기다가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러한 자리에서 편입이 되고 돌파 시도 충분히 공략하고 홀딩하고 적절하게 이익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종목이 추세를 타면요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구간들과 마찬가지의 패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하반기에 이 자리들이죠. 지금의 자리들이 요 저항을 돌파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쉽게 안 무너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면서도 거래가 여기 터질 거래가 터진 겁니까? 안 터졌죠. 결국은 이 종목은 일정하게 메이저들이 매수를 유지시켜 가면서 적절한 이격 조정만 보이면서 추가 상승의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VT 같이 대응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3차 목표가 32,000원 돌파되고 나면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다시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메인 DC는 바로 한미반도체잖아요. 자,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2023년도 6월 14일 날 얘기한 종목을 뭐 513% 수익 났다고 자랑질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꿈이 템버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템버거를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는지는요. 정말 노력하시고 그리고 진중하셔야 되고 끈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한 종목을 갖고 있든 100% 몰빵을 했든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은 다른 어떤 종목 분화방처럼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들 관심 안 가셔도 돼요. 이게 진정한 복리 수익률이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에 진짜 500%가 아니라 200%, 300%라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섹터의 주도 종목은 쉽게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500%가 이미 뭐 10,000원대부터 기준으로 본다면 1000% 템버거 나왔죠. 그러나 그 이론적인 얘기 또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내가 했었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6월 14일 날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26,800원입니다. 아무리 비싸게 산다고 해도 3만 원 미만이었겠죠. 그리고 그 자리들을 여러분들께 그 당시 때의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라인들을 다 거드리면서 25,000원, 6,000원 이러한 자리들 자 1차 상승했다가 눌림 주고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입니다. 밀리면 더 살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차부터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나요? 아니죠.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심지어 8차 목표까지 여러분들 잘 왔고 이 기준에서 459% 그리고 여러분들 9차 목표가 17만 원 간다고 해도 534% 뭐 한 20% 정도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조정의 시그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그냥 뭐 단순한 여러분들 뭐 수급만 가지고 움직이겠습니까? 아까 주봉인데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잠깐 조정 보이고 나서 이 레이스가 또 이루어진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주봉이라는 관점에서 파동으로 본다면은 1차 상승 보여주고요. 눌림목 주고 3차 상승 또 눌림목 주고 4차 5파동까지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계속해서 재료는 나오고 이 과정에서 조정의 어떤 시그널도 요 구간들이 길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등의 패턴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짧은 조정 이후에 또 고점 돌파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그널하고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굳이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짧게 그리고 파란 시그널 빨간 다이아 유지 빨간 다이아 유지 파란 시그널 분할 매수 자리 여기서 다시 적극적인 매수 여기서 이격 벌어졌을 때 일부 정리 요 혼조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갖고 있는데 요거 조금 뭐 한 10% 정도 조정 보인다고 홀라당 다 파십니까? 이게 다이아가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는 구간들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매도하거나 손절할 수 있는 자리들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신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여기서 또 나온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굳이 한다고 그러면 일부 이익 실현, 그렇죠? 여러분들 또 일부 이익 실현, 또 오히려 밀렸다가 빨간 다이아 유지되고 빨간 시그널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일부 이격 벌어졌구나 이익 실현, 그리고 횡보 구간 어떤 흐름입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들 매수 검토, 소극적인 매수, 매도 보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일부 저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 가장 최근에 매수해도 14만 원 초반, 15만 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끈기와 원칙만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1년 채 안 됐죠? 500%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마녀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요. 여기 고점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그널은 이미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하락 마무리 짓고 1차 상승 숨고르기. 바로 이런 자리들. 매수의 급소가 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는 바로 서동구의 개장전 매직타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따가 여러분들과 함께 퇴근길 매직타임도 같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시고 참여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의 공략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일제인 전기가 현재 4%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로 오늘도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면서 12% 고점 부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미래생명자원이 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주로 최근에는 또 대두 가격 상승 이슈와 함께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어서 한신기계가 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원전 관련주로 오늘까지 주가가 5거래 연속 올랐고 장중에는 15% 급등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슈어소프트테크가 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원전 이슈로 함께 엮이고 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수주 소식과 함께 관련주로 엮이면서 어제 급등, 오늘도 2% 상승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PNT가 1%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2차전지 장비주로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흐름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먼저 볼까요? 네, 슈어소프트테크를 한번 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안정적인 이러한 그 흐름들을 보이는 듯했지만은 결국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구간들 속에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이 됐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둔각으로 이렇게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는 사실은 급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그 과정들이 오히려 이 지금의 구간들을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면 급등 이후에 바로 급락을 했는데 바로 급등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오늘 이격을 좁히기 위한 과정이 연출이 된 거고 내일 시장에서는 무조건 한 번 더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숨고르기를 오히려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6,4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요 직전에 고점이 있는 자리들 요 8,000원 라인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러한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반면에 한신기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신기계를 한번 잠깐 좀 원전 관련주니까 네. 한번 보시겠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이 자리가 빠질 때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약했으면 다시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직전 고점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원전들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렇게 왼쪽을 보시면 직전에 거래가 수반이 돼 주었던 이러한 자리들이 항상 부담스럽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거래가 수반된 걸 감안해서 보면 이제 이 자리를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5,5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잘 지지가 돼준다면 이 7,000원대는 뭐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원전주 두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와 한신기계에 대한 분석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앞서 들어봤던 힌트가 마녀가 매직을 부릴까라는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마녀 사냥이라고 그럴 뻔했는데 마녀 공장입니다. 네, 마녀 공장. 마녀 네. 공장. 이거 저 원고를 봐야 돼. 뭐 1분기 매출이 사실은 다른 화장품사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좋긴 나왔지만 저조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출 350억에 39%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40억 정도, 1.7%, 뭐 전년 동기 대비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가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얘기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또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동남아 매출도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7월달에 미국의 최대 코스트코 그리고 최대 멀티숍 얼타의 온오프 입점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코스트코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코스트코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예, 뭐 코스트코 주변이 다 주유소고 이러한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좋은 이런 흐름들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 추세 지지와 저항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죠. 19,000원 라인들. 그리고 바로 여기 23,000원의 자리들이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보여줬던 자리들입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그러나 이탈되니까 다시 밀렸는데 바로 이 자리가 또 저항으로 계속 작용이 됐다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됐다가 18,000원을 중심으로 지지받아주면서 여기서 이제 23,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여주려고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 21,000원을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움직여 준다라면은 바로 이 직전에 이 고점대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들 29,000원 라인 정도가 됩니다. 여기를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고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면은 다음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리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1차 이탈가 21,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9,000원 이렇게 마녀공장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화장품주 마녀공장이었고 역시나 해외 수출 기대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소장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매일 아침마다 15분씩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서 또 좋은 내용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